마케디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시장 겉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또 오를까 싶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꽤나 복잡했습니다. 코스피 2%대, 코스닥 2%대 상승으로 출발했던 우리 시장. 야간 선물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장중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갭상승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좀 나서면서 지수는 빠르게 밀렸고요. 한때는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까지도 또 그려나갔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확신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종전이 언제 이뤄질지 아무것도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올라가면 줄이고 떨어지면 다시 담는 짧은 대응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까지도 급등을 하자 중국에서는 실제로 주유소 대란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개입해서 기름값 인상폭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까지도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3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마켓 위너에서는 이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마켓 위너에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위너에서는 종목 상담을 두 가지 방법 통해 받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이 밤에 조금 쑥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시도 이제 함께 50분 달려주실 강태공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파트너님을 점심에도 뵙고 밤에도 뵙고 이틀째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벌써 많이 모여 계십니다. 강태공 파트너님이 워낙에 또 섬세하게 이 종목들 상담을 해주시니까 또 찾아오신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 이제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 주 또 한 주가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제가 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에 이제 어떤 해외여행을 가고자 한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길에 갑자기 기류 변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흔들린다 해가지고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들 이제 도착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하고 놀 것이냐. 그런 이 기쁜 마음에 설려 있을 건데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 길을 가는 도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면서 좀 기류가 좀 흔들리는 정도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증시의 상승세는 어쨌든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수익을 실현했을 때 어떤 걸 할 것이냐. 이 수익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기대감으로서 설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증시가 사실은 굉장히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현재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에 있던 고점대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에 있던 이제 고점 지켜져야 될 구간대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장중에 이제 갭을 띄웠던 증시가 무너지는 게 조금은 기분이 나빴던 부분이지 이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제 미국의 선물 시장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1.5%에서 2% 정도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란과 같은 이 리스크
탱크 지금 분명히 이제 협상을 잘 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주 중으로 처음으로 대면으로도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왜 이런 조정이 나오느냐? 사실 어찌 보면 최악의 악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고 하면요. 이제 안보수장이죠. 이제 이란의 안보수장의 그 과거 이제 혁명수비대 그냥 완전히 강경파 중에 대표 인물이 안보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강경파란 건 말 그대로 이란에 지금 뭐를 가지고 가겠다. 혁명 체제를 강경하게 지켜내겠다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타협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강경파라 보시면 좋고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안보수장이 사실상의 지금의 뭐다. 이런 혁명 수비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이란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강경파 인물이 임명이 됐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협상 관련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사실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요. 이제 미국의 폴리마켓이라고 있어요. 폴리마켓.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베팅 사이트. 우리가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가 있을 때마다 베팅을 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게 폴리마켓인데 지금 중요한 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3월 31일 내로 이제 전쟁이 종결될 거다. 그리고 이제 4월 31일인가 하고 뭐 6월 며칠하고 12월 31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50%가 넘어가는 거.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베팅이 50%가 넘어가는 게 언제냐고 하면요. 적어도 6월 달이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가 될 거라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느냐. 3월 31일에 갑작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8개 정도의 계좌가 등장합니다. 이 8개 계좌가 뭐냐고 하면요. 3월 21일에 갑작스럽게 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베팅 사이트를 이용하던 고객이 아니라 3월 21일에 갑자기 등장한 8개의 계좌가 3월 31일에다가 그냥 몰빵을 쳐버려요. 뭐 한다? 종전이 될 거다. 최소 휴전이 될 거다고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정말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챙길 수 있는 게 한 12억 정도인가요?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3월 21일에 이 무명의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8개 계좌가 생성이 되었고 그것이 모두 다 여기에 베팅이 됐다는 거는 내부자 누군가는 지금 종전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 내부 사실을 알고 종전에 베팅을 했다라는 걸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낸다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3월 중에 또 종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니까 우리는 이 하락장을 매수의 기회로 잘 삼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화를 주시든지 문자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역시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통해서 우리 강태공 파트너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주시죠. 자, 그럼 문자 메시지 한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매수 가격은 32,000원. 비중이 너무 크셔가지고 바로 이제 문자 메시지 첫 번째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무려 100%나 들고 계시네요. 가격이 좀 내려와 있어서 밤에 잠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전쟁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할까요? 유유하고 울고 계세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 무려 비중이 100%십니다. 좀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솔직히 이걸 참 처음 종목부터 어려운 종목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 핵심만 놓고 얘기할게요.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전쟁을 버텨야 된다가 아니에요. 전쟁을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이 끝나도 언제 오를지에 대한 이 시장의 테마를 버텨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현대무백스가 지금 차트상 나와 있는 최저가가 3,170원이에요. 3,170원.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자리가 최소 10배가 오른 자리입니다. 10배가.
그리고 보다시피 최고점까지는 거의 15배에서 16배가 오른 자리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런 상승 흐름을 못 가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크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무에서 전형적인 최근에 뭐였습니까? 현대 이 휴머노이드, 이제 뭐 이 로봇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뭐 50조 투자안에 만에 뭐 그런 반색이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로서 크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즉 현대무백스는 기업의 실적을 올라갔다기보다는 철저하게 테마주로서 올라갔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테마주 같은 경우 뭐가 나오느냐? 보통 테마주에 많은 급등이 나왔을 때가 10배에서 20배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다른 템을 봤더니 30배, 40배도 가던데요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가 뭐다? 한 10배 올라갔다가 조정 크게 줬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크게 줬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현대무백스는 1차 상승 파동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지금 뭐가 나올 수 있냐? 2차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 조정을 길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대무백스는 이런 종목이 사실 어떤 그 핑계가 맞냐?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차익 물량이 나오니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사람들은 핑계를 뭐를 붙여버리느냐? 전쟁 때문에 안 빠지는 종목이 어디 있어라고 하거든요. 전쟁 때문에 안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이거를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위험한 게 뭐냐? 25,000원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전쟁이 끝나서도 25,000원대를 깨버린다. 그럼 얘는 또 장기적인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25,000원을 깼을 때는 최소한의 이제 비중 정리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렇다 해서 25,000원을 깼을 때 당장의 급반등이 나올까요?라는 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물론 로봇이 엄청나게 기대가 있죠. 근데 로봇이 지금 슬 죽었죠.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CES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결국에 로봇이 지금 언제입니까? 27년, 28년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줬던 걸 통해서 한번 올렸기 때문에 27년, 28년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서 숨을 고르게 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다음 테마가 뭐다? 첫 번째가 원전이고요. 두 번째가 2차 전지고요.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 조선주라든지 방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로봇이 살살살살 이미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 25,000을 깼을 때는 테마가 크게 못 붙어줬을 때는 장기적인 이 침체 구간으로서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25,000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깼을 때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현대무백스 이렇게 말씀 또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파트너님을 해피하리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께 상냥하게 섬세하게 종목들 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 전화와 문자 메시지 통해서 강태공 파트너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또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계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만 원이고 14만 원. 10%입니다. 네. 14만 원에 10%. 네. 오늘도 가격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이게 제가 그냥 전기 전자로 들어갔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로 말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공부도 조금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더욱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손절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 종목 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들고 가도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청자님께서도 얘기하는 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뭐 반도체 전자장비 쪽으로 봤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얘는 그냥 이름에서 느껴지죠. 뭐라고요? 에너지 솔루션이죠. 누가 봐도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고 뭐 반도체나 전자장비 부품으로서도의 반사익을 받고 갈 수 있는 기업은 맞아요. 기업은 맞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상승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태양광 쪽으로 더 큰 모멘텀, 뭐 태양광계열 인버터라고 하죠. 그쪽으로 더 막 그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제가 안 가져가도 될까요를 물어봤을 때 굳이 미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셔도 정리하셔도 돼요. 왜? 14만 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점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올라갈 때 매수를 했는데 내가 산 모멘텀이 전기전자인데 봤더니 얘가 재생에너지다. 내가 원하던 모멘텀이 아니에요. 그럼 보내준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HD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들고 와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지금 시장이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당장 이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버릴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만하자 식당 해갖고 이제 속보로서 이제 전쟁 끝났다가 나와도 그 시점부터 최소 4개월이 걸려요. 뭐가? 이 유가, 원유가 이제 원래대로 이제 그 전에 이제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이 안보 에너지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계속 뜨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태양광이 지금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태양광이 이제 우리나라만 사실 태양광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거지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도 이슈가 됐던 게 미국 쪽 매출이 2배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사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뜨는 게 뭐냐고 하면요. 모든 가정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 그렇게 안 센 것 같아요. 안 센 것 같은데 미국은 진짜 셉니다. 우리 여러분들 막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면은 아이고 저 사람 허세 부린다 하잖아요, 낮에. 근데 미국 가서 선글라스 없으면 진짜 눈 아파요. 그만큼 태양열이 너무 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이 자립되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솔라 루프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 내 이 개인 집에도 모두가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 미국 내 매출이 급증하면서 2배가 증가했다고 뜨는 거고요. 또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결국엔 신재생에너지 열풍이 다시 불 거다. 제가 얘기한 신재생에너지 언제 불 거라 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했죠. 추경이 이제 이번 달 말에 확정이 나나요? 25조를 지금 추경으로 원래 기존에 한 10조 할까 했던 게 지금 얼마 늘었어요? 한 20조로 늘었어요. 20조. 근데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25조로 이제 또 확대를 한대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에너지 문제니까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에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멘텀 또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은 굉장히 괜찮다. 사실 현재 추경 매매한 자리가 저한테는 마음에 안 든 자리인 거지 모멘텀을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 문자 주셨네요. 매수가는 6만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차트 열심히 보시는 분 같네요. 151선까지 주가가 밀릴지 몰랐는데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카카오페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전망 우리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사실상 카카오페이를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과거에 뭐 카카오그룹주 엄청 강세일 때 뭐 이런 자리 샀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카카오페이도 사실상은 카카오 계열사가 움직여 같이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셔야 되는데 현재 카카오페이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테마 현재 자리가 차트적으로는 진짜 접근을 잘하셨어요. 지금 최근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보다시피 현재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원래 이 자리죠. 바닥을 지금 원바닥엔 투바닥 다졌다가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가 이걸 못 뚫을까 했는데 장대 양봉의 거래를 터뜨리고 뚫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확 죽이면서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려치는 구간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또 추가 상방 흐름도 좋았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이거는 결국 그래요.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그냥 대충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1:1 원화 기반으로 뭐 원화 기반이 아니라 뭐 이게 달러 기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흔히 하는 비트코인이랑은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달러 기반이 되었던 원화 기반이 되어 특정 이 화폐를 기반으로서 발행하는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님께서도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예요. 미래 먹거리 사업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도 얘기했던 게 뭐다? 이 결국에는 화폐가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자율주행 차입니다. 자율주행 차. 자, 그다음에 이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 차는 우리가 차에서 자고 있으면 알아서 주유소까지 가고 알아서 뭐 충전하고 뭐 이런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가정용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연계가 된다 있잖아요. 연계가 삼성이 원하는 게 초연결 시대예요. 냉장고도 연결이 되고 휴머노이드도 연결이 되고 자율주행 배송 차량도 연결이 되고 그럼 휴머노이드가 뭘 하게 되냐고 하면요. 냉장고를 딱 한번 열어봐요. 열어봤더니 집에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오실 시간이 됐는데 요리를 해야 돼. 그럼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하면은 자율주행 이 로봇이 와서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완전히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로봇끼리는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화폐라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화폐라는 게 필요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게 코인이라는 거예요. 코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서 곽강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문을 할 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가 스테이블 코인을 자율주행 차량에게 주고 로봇에게 주고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배달 다니다가 내가 기름이 없네, 이제 에너지가 없네, 알아서 충전소 가서 또 그 코인을 또 주고서 충전을 하고 그런 결국에 미래 필수 먹거리가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이제 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 잘 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소한 12만 5천에서 한 17만 5천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카카오페이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듬지팜 질문 주셨네요. 1,696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비중도 또 굉장히 크세요. 무려 50% 들고 계신데요. 언제 올라올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우듬지팜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비중이 무려 50%나 되셔가지고요. 어떻게 좀 버텨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일단 우듬지팜도 시청자분이 들어가신 자리는 그렇게 잘못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차트가 이렇죠.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고 지금 매수를 한 자리가 이 전쟁이 터지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3월 달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완전히 역사적인 저점 자리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매수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도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듬지팜은 누가 봐도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우듬지팜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고 하면요. 철저하게 지금 시장이 포모로서 과열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코스피 시장은 날아가는데 코스닥은 못 가죠.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포모 현상, 나만 소외되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나왔어요? 시장이 무너지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라고 하잖아요, 물기가. 그것처럼 그간 이제 그래도 내가 버틸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버텨요. 소외받든 말든 버팁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보면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포모 현상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완전히 코스닥 종목들 사람들이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주체가 없는데 나는 공포에다가 포모까지 겹쳐버리니까 시장가로 냅다 던져버리죠. 호가가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장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들고가 된다라는 거고, 다만 우듬지팜은 지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얘가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 사실 단기적인 이슈가 굉장히 아쉬워요. 왜 아쉽느냐? 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팜이잖아요, 팜. 그냥 딱 봐도 팜. 그냥 대충 봐도 얘 스마트 팜이에요. 스마트 팜이기 때문에 뭡니까? 농사를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농사를 대신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스마트폰 시장이 저도 늘 그래요. 막 공부를 하고 보면은 앞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미래 먹거리 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향후 몇 년 내로 꽤 커질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건 뭐냐? 요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해먹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주변에 뭐 30대에서 60대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모두가 얘기하는 게 스마트팜을 하겠대요. 약간이 뭐라냐면 그 우리 옛날에 이 두쫑쿠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죠, 이제 허니버터칩이라든지 우리 탕후루 이런 열풍 불었잖아요. 창업 열풍. 그런 것처럼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창업 열풍이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강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아직 터지지 않은 거거든요. 한 번 터지면은 이거 크게 이슈될 것 같긴 해요. 다만 당장 터지기에는 이슈가 약한 부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뭐 우듬지팜이 감사 보고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들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우듬지팜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파트너님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마켓 위너에서는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통해서 받고 있고요.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와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놓치지 마시고 강태공 파트너님 만나보시죠. 자,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주가가 19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정도 돼요. 19만 2천 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10%. 일단은 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좀 더 빠져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네요. 10만 원대까지 이게, 떨어져서. 지금 네. 올해 한 21년도에 28만 원대 사서 물타기 한 게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를 네. 손해가 많아서 팔지도 못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봐요. 2021년에 또 사셨으면은 지금까지도 밤에 잠도 정말 또 안 오시겠네요.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 네. 여쭤볼게요.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19만 2천 원에 물타기 하셔서 19만 2천 원이시래요. 파트너님께서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좀 이 종목 견뎌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청자님께서 물타기를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근데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언제 사셨다고 했죠? 21년도에 사셨다네요. 21년도, 예. 21년도에 사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이게 21년도에 이때가 우리 제1차 포모 현상이었죠. 이때 뭐였습니까? 동학개미 열풍. 그때 모든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21년도 이후에 갑작스러운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무너졌어요. 사실 이게 아마 지금 시장에서 대다수의 종목 찾아보면 아직도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 없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미 고생을 다 해놨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고생 다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냥 역사적인 최저예요, 최저. 역사적인 최저 자리까지만 밀렸었는데 시청자님 평단이 이제 한 19만 원이다라는 걸 보니까 21년도에 매수했으면 나름 그래도 저점에 매수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애들은 지금 자금만 있으면은 한 5% 정도 좀 더 추매도 되는 게 뭐냐. 현재 뭐 결국에 SK이노베이션도 그래요. 이 SK 이 어떤 뭐 상호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그룹도 그렇고요. 삼성그룹도 그렇고 뭐 제하고 치면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룹들이 있죠.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결국에 SK그룹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SK그룹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나마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제 또 우리가 ESS 에너지 배터리라든지 최근에 이제 파워에 대한 파워와 함께 SMR 모멘텀도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SK이노베이션만 딱 보면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정하세요. 첫 번째 ESS, 두 번째 SMR입니다. 그럼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버려야 될 테마가 하나도 없어요. 버려야 될 모멘텀이 없는데 주가의 자리도 보면요. 버려야 될 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그간 고생 많이 했잖아요. 6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에 팔고 나와도 어차피 내가 6년 고생할 걸 8년 2년만 더 할 걸 이런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생은 그렇죠. 어떤 그런 우리 또 명언 있잖아요. 어떻게 고통 없이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하고 겪으면은 우리가 더 좋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K이노베이션 말씀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강태봉 파트너님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마켓 위너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지금 바로 이제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자 메시지 함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질문을 주셨네요. 매수가 8,500원 그리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우리 마켓 위너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익권에 계신 질문자 분입니다. 대우건설 우리 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봐도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큰 리스크 자리는 맞아요. 일단 대우건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진짜 현재 보면은 이런 자리라고 표현을 하도 지금 딱 저항 맞는 자리. 지금 현재 저항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과거에 중동붐이 불었던 자리죠. 중동붐이 불었던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고점대 이 구간대 지금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딱 이제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이에요. 현재 사실 이 역사가 거의 한 20년이어서 이 구간이 정말 강한 저항이에요. 강한 저항. 그래서 내가 이 강한 저항을 뚫을 수 없다라고 못 버틴다라고 하시면 정리하는 게 맞고 다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매수가가 8,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2,500원을 깨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들고 가시면은 수익은 크게 날 거예요. 어차피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건설주들이 이번에 드디어 한번 크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 원전 열풍이라고 하면은 원전에 보통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한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 기자재죠. 핵심 기자재. 우리 주기기 같은 핵심 기자재가 들어가요. 그럼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느냐.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도 있어요. 핵심 이 기자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원전을 건설했고 해외로서의 이런 프로젝트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이런 핵심 기자재 설비 같은 경우 뭐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제작할 수 있겠죠. 이 설계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건설이 이게 지금 1, 2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몰리니까 건설주들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 SMR, 원전을 통해 가지고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500원을 지켜냈을 때는
정말로 과거의 이 고점대를 한번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 과거 건설주가 그냥 진짜 지금 같은 건설주가 아니라 원전이라는 테마를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도 붙였죠. 이제 또 따라와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끝나면 재건 테마도 붙여야 되죠.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 끝나면 뭐 한다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방문한다 했죠. 북한 또 찾아가면 이제 또 이제 북한 재건 프로젝트도 붙죠. 건설주들이 못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는 끝내고 나야 됩니다. 1년 안에는. 왜? 이제 원전이 지금 뜨고 있지만 원전은 지금 뭐 그 AI에 대한 부분 전력을 위해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짓는 거고 사실상 지금 뜨는 건 SMR이거든요. SMR. SMR이 지금 27년,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SMR이 되면은 원전에 있어서 건설주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SMR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설계해서 만들어서 지금 배송해서 거기서 이제 껴 넣는 거니까 이렇게 따다다다다 조립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설을 기업들이 몇 년 동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마 1년 안에 끝장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12,500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그럼 지금 신고가라고 하면 과거 고점이 29,000원이요. 약 지금 얼마가 되냐고 하면 3만 원으로 잡으면 좋겠죠? 그럼 곱하기 1.5를 했을 때 적어도 45,000원 정도까지. 언제? 12,500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좀 욕심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대우건설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선까지도 또 잡아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메시지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 질문 주셨네요. 매수가는 9,660원, 그리고 비중은 23% 들고 계십니다. 2달쯤 됐어요. 손절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수화학 우리 손절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트너님? 저는 시청자님들이 그 매수는 다 잘해놓고 왜 못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모든 시청자분들이 뭐 단타성 재료를 들고 들어오지 않을지 물어본 거 보면 다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약간 뭐냐고 하면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도 막 보내주고 다 시켜가지고 검사가 되길 원해요. 근데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이놈의 자식을 갖다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한 꼴이거든요, 지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수화학이라는 기업 자체는 그냥 모멘텀이 하나밖에 없죠.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그럼 전고체는 언제 뜨느냐? 이게 지금 이제 상용화가 지금 가장 빠른 게 예상되어 있는 게 삼성 SDI. 삼성 SDI가 가장 빠를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는데 이게 언제 빨라야 27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지금 중동 전쟁하고 있는데 27년 말 상용화를 생각하고 있는 삼성 SDI가 있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거를 올려야 될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매수는 정말 잘했다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왔어요.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오고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돌파하고 지금 그 거래가 살짝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보통 장대 양봉에서 저희도 말했지만 5분의 3이에요. 이거를 그냥 대충 5개만 그어버리면 됩니다. 1, 2, 3, 4. 대충 그으면 1, 2, 3, 4, 5개 되죠? 딱 진짜 이쁘잖아요. 이거 그냥 기억해요. 5분의 3. 뭐냐? 5등분을 했을 때 3분의 3토막까지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런 기업들이 분할 매수 구간 주고 3토막. 그다음에 이 하단을 크게 깨지 않았을 때는 반등 나오면서 장대양봉 뽑기 딱 좋다. 그래서 정말로 매수 구간도 잘 잡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이제 막 다시 상승으로 좀 돌릴까 하면서 추세를 잡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네 지금 추세를 이렇게 잡아도 현재 10,000원 정도가 가장 강한 저항이죠. 지켜줘야 될 자리와 저항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끄면 삼각형이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수는 정말 잘하셨는데 이거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테마주를 하셔야 돼요. 테마주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뭘 했지? 내일은 뭐가 있지 하면서 그런 일정을 보시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전고체는 지금 2차 전지, 전고체 이런 거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화학은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자식까지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도 또 종목 상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8,000원 10%입니다. 아, 28,000원에 10%. 금액이 또 내려와 있네요. 그래도 2만 원 선이 깨지지는 오늘은 않았기는 한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아, 예, 이게 우주 관련 사업이라고 미래를 네. 보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후에 한참 내려가다 지금 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한 26% 정도 지금 손실이 되고 있어서 네. 뭐 어디서 뭐 손절을 좀 해야 될까, 좀 지키고 가야 될까 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참 내려갔었을 때 잘 버티셨으니까 조금 더 들고 네. 가볼까 아니면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니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냥 버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청자님도 이걸 매수한 게 우주항공 산업으로 매수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뭐 그거 말고 다른 걸 본 건 아니신 거죠? 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고 하면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애초에 우주항공 산업으로서 테마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게 최근에 이 장대 항공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 IPO,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 시장 내에도 우주항공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빠르면 4월? 4월 중으로 제출한다는 말도 있고 늦으면 한 6월이란 말도 있긴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보면은 어쨌든 상장은 거의 기정사실이라 보시면 좋고요. 중요한 게 어쨌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 스페이스 X에다가 이제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반사익을 받았던 모멘텀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모멘텀을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우주항공이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는 거 저희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한 상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우주에 이제 더 많은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하는 게 AI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더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주 항공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상 이 우주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게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 로켓 배송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아는 이 쿠팡에서 나오는 로켓 배송이 아니라 이젠 진짜로 이 어느 정도 저궤도 위성 장치가 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 우주로서의 이런 항공 위성 장치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저궤도 위성 장치를 뭐에까지 이용하겠다. 배송 서비스에까지 이용하겠다라는 이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우주 항공 시스템입니다. 즉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 배송을 시키면 한 2, 3주가 걸리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해외에서 해외로 보내는데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주항공은 계속해서 뜨는 산업이고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지켜주는 게 뭐예요?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과거 고점대가 1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뚫은 거예요. 어렵게 누구 때문에 뚫었느냐.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걸로 뚫었거든요. 뚫었는데 지금 이걸 깨지 않겠다는 거. 나 겨우 뚫었어. 들어가라 하지 마. 우리 포켓몬스터로 치면 한번 딱 이제 포켓몬 불 던져놨더니 그냥 한번 바로 그냥 들어가는 정말 기분 나쁘겠죠.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버티셔야 돼요. 17,5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우상향 하면서 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얘가 크게 쏠 때는 얘는 지금 스페이스X. 이게 다시 뭐가 나와야 된다? 상장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슈가 되기에는 이란 전쟁하고 있는데 남의 기업에 이게 뭐 상장하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상장만 보시고 상장에 대한 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크게 위로 올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빠르게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입니다. 목소리가 네, 밝으셔서 좀 수익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아남전자요. 아남전자 가지고 계실까요? 1,800원. 1,800원. 비중은요? 비중 20%. 비중 20%. 금액 좀 내려가 있네요. 오늘자로 네네. 좀 내려오기도 했고. 일단 어떤 네. 부분 가장 고민되세요? 18일 날 매수했는데 네. 고가에서 산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네. 또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뭐 상승 추세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남전자 좀 네.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결국에는 아남전자도 이제 삼성발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시청자님께서 고점에 산 거 아닌가를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아남전자 보면은 고점은 이때요, 이때. 지금 아남전자는 과거의 고점대 이후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아남전자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사실 늘 그래요. 아남전자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하만의 이슈가 좀 더 크죠.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모멘텀 됐던 기업이니까. 그래서 아남전자가 보통 다가오는 거 뭐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차량 쪽으로 좀 많이 이슈를 받는데 어제 중요한 거는 이 아남전자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 시청자님이 매수했을 때가 눌림목이 아니면은 여기 그 눌림목이 맞겠네요. 이때 같아, 이때. 근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 지금 아남전자가 최근에 자사주를 매수한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해서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 매입.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종목명이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사주가 한 85%인가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그 자사주 소각 기대감으로 어떤 주가가 지금 상한가 랠리 쭉쭉쭉 갔던 기업이 있거든요. 그 종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처럼 현재 아남전자는 앞으로 코스닥 지금은 기존의 삼성전자 테마였다고 하면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자사주 매입 테마로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눌림목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게 갭을 띄었으면 갭을 메꾸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은 1,400원까지도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어차피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못 파실 거면은 그냥 길게 들고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남전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역시도 많은 분들께서 강태공 파트너님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나도 계속해서 강태공 파트너랑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후 12시에 바이앤셀에서도 파트너님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인사이트가 얻고 싶으신 분들은 강태공 파트너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엔밴드에 강태공 세 글자를 검색하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엔밴드 공부방이 뜨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보시고 같이 좋은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강태공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내일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파트너님. 선물 때문에. 지금 우리 내일 투자자분들께 한마디만 짧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죠.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만약 10년 뒤로 돌아가면 삼성전자 살 거야, 엔비디아 살 거야 다 산다고 해요. 지금도 그래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때 살 거라는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다. 포기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내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켓리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50분 힘차게 달려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리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